토트넘이 정말 오랜만에 첼시를 잡았던 경기, 손흥민과 히샬리송 오늘 두 선수 선발과 교체로 좀 나뉘어서 뛰었습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의 투입은 쿨루셉스키가 나가면서 이제 그 자리에 투입이 됐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히샬리송이 선발로 뛰었던 왼쪽 윙어에서 뛰었고, 히샬리송은 손흥민이 들어온 뒤에는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쿨루셉스키 자리에서 플레이를 했습니다. 자, 이 두 선수의 이제 기록을 좀 비교를 해보는 이유는 과연 손흥민 선수가 계속 배제가 되고 출전 시간이 좀 줄어드는 게 옳은 선택인지 이 얘기를 좀 뭐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기록으로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자, 손흥민 선수 기록 먼저 보겠습니다. 11분 뛰면서 볼터치 6번이었습니다. 패스 3번 시도해서 2번 성공했는데 그 2번이 모두 킥패스로 기록이 됐어요. 소파스코 좀 기록인데 크로스도 한 번 시도해서 성공시켰습니다. 반면에 히샬리송 볼게요. 89분 손흥민보다 8배 많은 시간을 뛰었는데 유효 슈팅 하나도 없는 건 마찬가지고, 볼터치는 46번 했습니다. 근데 패스는 22개 시도해서 13개를 성공시켰는데 키패스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손흥민보다 8배 많은 시간을 뛰고 볼터치도 뭐 8배 정도 했습니다만 키패스 횟수는 손흥민보다 적다. 공격 기여도가 낮다. 이렇게 얘기해도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제 그 성공했던 한 번의 크로스 시도, 코너킥 상황에서 또 골을 또 만들어냈었고, 그런데 히샬리송은 크로스도 한 번 시도했는데 그나마 연결이 안 됐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재밌는 건 이제 수비 지표인데요. 히샬리송은 클리어링이 한계입니다. 블록슛이나 인터셉트 없고요. 그러니까 훨씬 짧은 시간을 뛴 손흥민 선수하고 정확히 똑같은 수치예요. 그러니까 뭘로 봐도 이게 참 결코 낮다고 할 수 없는 그런 경기였는데, 특히 이제 히트맵 한번 보십시오. 둘 다 아래쪽이 많긴 합니다만 손흥민 선수는 뭐 팀이 이기고 있을 때 조금 잠그는 분위기에서 투입이 됐기 때문에 이게 어딜 봐서 공격수 히트맵입니까? 아무튼 참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현지 매체 평가는 히샬리송이 굉장히 좀 관대한데, 제가 축구를 잘 못 보는 거겠죠. 자, 첼시는 전반에 부상으로 빠진 티아고 실바의 공백이 크게 느껴졌던 경기였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토트넘은 그 덕을 분명히 봤던 시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스카이 스포츠, 구영민, 풋볼 런던, 이브닝 스탠다드 이렇게 4개 매체 평점을 살펴볼 텐데요. 이날 토트넘의 데뷔골을 넣은 올리버 스킵, 정말 아주 로켓포를 쏘아올렸던, 본인이 경기 끝나고 인터뷰에서는 제대로 안 맞았다고 얘기를 했던데, 아무튼 공수에 걸쳐서 맹활약을 하면서 최고 평점, 평균 8.8점 받았습니다. 로얄을 MOM으로 뽑은 스카이 스포츠, 그리고 케인을 MOM으로 뽑은 프리미어리그 공홈도 있습니다만, 평점을 보면 스카이 스포츠를 제외한 3개 매체에서 모두 스킵에게 9점, 몰표를 줬습니다. 스킵에게 최고점을 주지 않았다는 매체는 풋볼 런던입니다. 여기는 스킵에게 9점을 줬지만 로메로한테 10점 만점을 줬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대체로 준수한 점수를 받기는 했는데 교체여가지고, 아무튼 뭐 팀이 무실점으로 이겨서 그런지 셉셉이, 히샬리송 이 선수들이 생각보다 괜찮은 점수를 받은 게 눈에 띕니다. 참고로 페리시치는 이날 벤치에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손흥민하고 같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 걱정하셨지만 결장했습니다. 경기 안 뛰었어요. 자, 각 매체별 평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킬패트릭 기자, 이브닝 스탠다드입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7점 줬습니다. 코너킥으로 2번째 골 만들어내면서 또 한 번 중요한 카메오 활약을 펼쳤다. 자, 해리 케인에게 9점을 줬습니다. 모든 플레이가 지휘자 역할을 맡은 케인을 거쳐서 진행이 됐다. 자, 손흥민의 코너킥을 다이어가 떨궈준 걸 스마트하게 피니시하면서 이날 활약에 걸맞는 득점도 기록을 했다. 요게 현지 매체에서 케인에 대한 평가 굉장히 높은데, 저는 사실 케인이 이날 많이 좀 고전을 했다고 봤거든요. 상대 수비에게 밀려가지고 많이 그러니까 일부러 내려와서 플레이하는 상황도 있었지만 밀려 내려온 상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현지 평점은 상당히 높습니다. 자, 올리버 스킵도 9점 줬습니다. 17m 정도 거리에서 18야드라고 보면 되겠죠. 벼락 같은 슈팅으로 토트넘에서의 첫 골을 기록하는 등 중원에서 독보적인 활약을 펼쳤다. 사실 지금 벤탄쿠르 빠진 상황에서 토트넘 걱정이 많았는데 스킵이 이렇게 올라와 주면 토트넘은 아주 뭐 신나는 거죠. 자, 에메르송 로얄 8점 받았습니다. 케파에게 막힌 로얄의 슈팅이 스킵의 골로 연결, 그러니까 이게 로얄의 슈팅을 케파가 막아가지고 튕겨 나가는 거를 수비수가 걷어낸 게 엔소가 걷어냈을 거예요. 요게 이제 스킵의 중거리 슈팅으로 이제 골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공수에 걸쳐서 활약이 좋았다. 이날 스털링도 잘 막았고 전체적으로 좀 로얄이 최근에 아주 가장 안정적입니다. 토트넘 선수들 가운데. 자, 데안 쿨루셉스키 여기는 8점을 줬어요. 킬패트릭. 활발한 플레이를 펼친 경기였고 몇 차례
번뜩이는 모습도 있었다. 그러니까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윙어들에 대한 평가가 대체로 제 생각보다 좋은 편인데 그 킬패트릭 기자는 훨씬 좋습니다. 그들보다도. 자, 히샬리송에게 7점을 줬고요. 전투적이었고 스킵의 골 장면 등 몇 차례 좋은 플레이에 가담을 했다. 종종 부진한 모습도 있었는데 경기를 꾸준히 뛸 필요가 있다. 평가를 이렇게 해놓고 점수를 7점을 준 것은 근데 이날 솔직히 여러분 경기 보신 분들 히샬리송이 저 정도로 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자, 풋볼런드 보겠습니다. 손흥민 7점. 투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이어를 향한 완벽한 코너킥을 올리면서 케인 쐐기골을 엮어냈다. 사실 교체로 들어가 7점 받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날 어쨌든 공격 포인트는 아니었지만 골을 만들어내는 도도움, 기점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을 받았고요. 사실 이 교체 투입된 선수 평점 안 주는 데도 많죠. 이날도 이제 페드로 포로가 거의 끊을 때쯤 들어가가지고 이 친구도 안 받았는데 손흥민 같은 경우에도 뭐 오피셜하게 11분 추가 시간 포함하면 17분 18분 이렇게 뛰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좀 그 점수를 꽤 높게 받았다는 것은 짧지만 임팩트를 줬다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히샬리송도 7점을 줬습니다. 처음부터 교체될 때까지 전투적인 퍼포먼스로 경기장에 모든 걸 쏟아부었다. 약간 좀 매너가 안 좋은 면이 있는 느낌인데 그게 팀에게 어떻게든 뭐 도움이 된 것은 분명하다라고 현재에서 평가하는 거죠.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수준 높은 플레이가 아쉬웠다. 정신적으로 수준이 높았다. 뭐 이런 평가입니다. 내용은 다들 안 좋은데 그렇게 점수는 잘 줬습니다. 자, 크리스티안 로메로에게 여기 10점 만점을 줬습니다. 웨스트햄전에서 보여준 완벽한 플레이를 계속 이어나갔다. 여기 좀 엄청 반했나 봐요. 이날 로메로가 잘하긴 했습니다. 근데 카드를 안 받긴 했는데 카드를 안 받은 게 그냥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친 장면들도 좀 있었습니다. 자기 위치를 벗어나가지고 약간 터프하게 상대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늘 좀 하여튼 좀 약간 조심스러운 선수예요. 첼시는 로메로를 넘어설 수 없었다. 수비수가 보여줄 수 있는 완벽한 플레이에 가까운 경기였다. 좋은 점수 받을만 합니다. 자, 에릭 다이어한테도 9점을 줬네요. 첼시 공격수들의 모든 시도를 차단하면서 센터백 자리에서 또 한 번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이날 카이 하베르츠가 나와서 굉장히 많이 시도를 했지만 다이어에게 맡긴 것도 맞는데 사실 이날 조직적으로 토트넘 수비가 두 줄 수비를 빠르게 형성을 하면서 그 카이 하베르츠 쪽으로 볼 투입을 좀 봉쇄를 해버렸기 때문에 하베르츠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경기였고 오바메양이 들어와서도 딱히 참 첼시 경기력 참 안타깝습니다. 자, 손흥민의 코너킥을 케인의 골로 이어주는 어시스트도 기록을 했다. 자, 올리버 스킵도 9점 받았네요.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다. 주전 확보에 모자람이 없다는 걸 보여줬다. 잘 준비가 됐다는 걸 좀 보여줬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수비적으로 굉장히 잘 디시플린드, 약간 좀 잘 훈련이 된 군기가 든 이런 정도의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콘테 사단이 사랑에 맞지 않는 전술적인 이해도 역시 여전했다. 사실 공격적인 부분에서 이날 가담도 좋았지만 수비적으로 이날 특히 이제 로얄이 올라갈 때 로얄 쪽으로 내려와서 수비를 좀 보완해주는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해리 케인에게 8점 줬습니다. 토트넘이 시도한 모든 공격은 케인을 거쳐서 이뤄졌다. 82분에 노마크 상황에서 또 손흥민의 코너킥을 다이어가 떨궈준 걸 골로 넣었다고. 케인 통산 268억 골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영민입니다. 손흥민에게 7점 줬는데 교체 멤버여서 여기는 평가를 하질 않았네요. 자, 그리고 손흥민보다 낮은 점수 받은 선수가 3명이 있습니다. 자, 데이비스, 히샬리송, 쿨루셉스키. 히샬리송이 6점 줬습니다. 외곽에서 투박한 모습 보였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압박과 활동량으로 첼시를 괴롭히면서 좀 만회를 했다. 이런 평가고요. 데안 쿨루셉스키도 이제 6점입니다. 최근 몇 주 동안 보여준 것에 비하면 더 날카롭고 강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파이널 서드에서 번뜩이는 게 없다. 그러니까 공격수들인데 이 두 선수가 특히 이제 공격 상황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한 감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에릭 다이어 8점. 경기 내내 별로 힘든 상황이 없었다. 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아까 다이어에게 높은 평가를 했던 풋볼 런던보다 사실 그런 위기 상황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자, 케인의 골을 도운 부분도 언급이 됐습니다. 자, 해리 케인 9점. 포파나가 타이트하게 마크하는 바람에 아래로 내려 밀려났지만 득점을 기록하면서 이날 보여준 올라운드 활약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자, 마지막으로 크리스티안 스텔린이 수석 코치 이날 또 감독 대행을 맡아서 전승가도를 달리고 있는 8점 받았습니다. 토트넘을 빅클럽답게 감독했다. 빅클럽?